김태우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알아달라. 다른까지는 뭐 사실 뭐 크게 알아줄 필요는 없어. 알릴 필요가 없어요. 필요는 없지만 거기가 중요한가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국 도비들 도비 하나 둘. 셋. 네 도비들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M본부 출신의 이제 조연출들로서 이제 방송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또 누가 있고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와 이거 우리 TBC 네? TBC 네네. 오늘 그 TBC 1화 주제 뭡니까? 오늘 1화 김태호 뒤에 사람 있어요입니다. 김태우 뒤에 사람이 있어요. 벌써 1화 그 썸네일이 제목부터가 도전적이야. 아주 자극적이지. 자극적이야. 근데 대체 어떤 이야기를 풀 생각이죠 TBC 우리? 무슨 프로그램 하면 야 김태호 PD님 대단하다, 나영석 PD님 역시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그 뒤에 되게 많은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걸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방송을 보면서 느끼는 건 이제 김태호 PD, 나영석 PD가 대단하다. 저 사람들이 모든 방송을 다 만든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뒤에는 정말 수십 명, 뭐 많게는 수백 명, 100명 넘는 사람들이 뼈를 갈리면서 네, 프로그램을 그치. 만들고 있다. 그치. 그럼 먼저 이게 우리가 셋 다 M본부 출신이잖아요. 네. 본인이 맡았던 대표 프로그램 뭔지. 저는 이제 복면가왕을 맨 처음에 했었고 그 다음에 오지의 마법사라는 프로그램도 했었고 음중을 하면서 이제 뭐 아육대라든지 뭐 이런 것도 했었고 가치 펀딩과 이제 놀면 뭐하니까지 이렇게. 와, 우리 TBC 그러니까 이름이 TV신가요? 저는 아직 방송국에서 일을 할 수도 있는 도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TBC로 가겠습니다. TBC. 네, 알겠습니다. 저는 라디오 스타 오지의 마법사 오빠랑 같이 했고 나 혼자 산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구의 연애, 가치 펀딩, 놀면 뭐하니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맨 처음에 했던 게 그 듀엣가요제 섹션 TV 라디오스타 깔짝하다가 마지막에 이제 언더 나인틴이라고 비욘의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죠. 네.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한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제작진이 구성이 되는지. 저희 제목도 김태호 뒤에 사람 있어요고 도발적이야. 도발적이야. 아주 뭔가 르포 같은 느낌이 있는데 예. 아무튼 놀면 뭐하니를 기준으로 이제 연출진 구성을 이야기를 하자면 가장 유명한 김태호 PD님이 계시고 새끼 PD라고 하는 연출들이 두세 명 정도 있어요. 작가들이 한 10명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연출. 놀면 뭐하니는 워낙 대형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한 13명, 14명? 전부 정규직은 아니고 프리랜서, 뭐 계약직, 다양한 고용 형태의 그런 사람들이 섞여 있는 완벽한 피라미드 구조라고 할 수 있죠. 맨 밑이 조연출이에요. 사실상. 도비이자 노예이자 뭐 그쵸.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그쵸. 거죠. 사실 조연출도 우리가 방송 들어갈 때 PD로서 채용 그 시험을 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모르는 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 뭐 PD면 다 똑같은 PD인데 연출, 조연출 뭐가 달라요? 방송국에서 정규직 채용을 할 때는 PD라고 뽑긴 하는데 처음 들어가자마자는 조연출이고 M본부 같은 경우에는 한 6년, 7년을 조연출 생활을 해야 이제 PD가 될 수 있고. 그럼 조연출이 하는 일들 뭡니까? 역할이 뭐예요? 조연출은? M본부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대부분 편집을 합니다. 편집이 8할이에요. 8할도 적다. 한 9할? 야외에서 찍는 그런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는 촬영을 나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모든 프로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M본부는? 근데 약간 이제 스튜디오 프로그램들? 저는 이제 복면가왕을 했었으니까 복면가왕은 모든 조연출들이 촬영에 참여를 하거든요. 사실은 놀면 뭐하니가 되게 좋은 팀인 게 그때는 이제 조연출이 많으니까 주별로 돌아가면서 촬영장을 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는 되게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정말 특수한 케이스고 뭐 기획회의에서 뭐 아이디어를 내고 뭐 톡톡 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와 이번 프로그램 이렇게 하는 거 어떻습니까? 이런 거는 정말 그 드라마에나 나오는. 속된 말로 저희끼리 그냥 편집 기계다 약간. 조연출들이 이제 각자 연차에 따라서 길게는 20분, 이제 적게는 5분. 그러니까 방송 기준으로 그 정도의 분량을 편집을 하고 방송으로 봤을 때는 20분, 5분 굉장히 짧지만 처음 맞닥뜨리는 그 촬영 분량은 적으면 뭐 1시간, 많으면 뭐 3, 4시간
20분, 5분으로 만드는 그 작업을 일주일 내내 하는 겁니다. 아까 뭐 기획회의에서 아이디어를 발휘하고 막 그런 얘기를 했지만 조연출들이 그런 거를 발휘할 수 있는 순간은 자막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무한도전이나 아니면 놀면 뭐하냐 보면서 와 자막 잘 썼다, 김태호 PD 천재다 라고 하지만 자막은 전부 조연출이 씁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이 쓰는 거죠. 그쵸? 진짜 일부만 이제 뜯어주시고,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고쳐주시고. 이런 건 있지만 거의 한 95%는 조연출이 쓰죠. 여기서 이제 또 다른 이제 스태프들이 개입이 되는데 조연출들이 자막을 직접 손으로 써요. M본부에서는 수기로 미친 짓이죠 거의. 수기로 씁니다. 왜냐? 이 자막을 쳐주는 디자인을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방송 자막으로 구체화 시켜주는 자막팀이 따로 있어요. 그 외주 자막팀이 그거를 저희가 받아서 이제 영상에 얻는 건데 제가 K에서도 일을 했는데 K는 절대로 수기로 쓴 걸 안 받아주더라고요. K는 꼭 한글에다가 써야 돼서 근데 사실 수기가 더 좋은 게 저는 라스 출신이다 보니까 되게 자막팀을 귀찮게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막 자막 효과도 화려하고 뭐 1이 2를 치고 2가 뭐 사라지고 3가 나오고 막 이런 거를 많이 해서 제가 자막팀에 항상 미안한데 근데 그런 거는 수기로 써야 설명하기 그쵸. 편한데 이게 수기로 쓰는 게 무슨 노트에다가 막 깜지 적듯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포맷이 있습니다. 의뢰지가 자막 의뢰지. 인서트 이거 한번 넣어주세요. 이런 A4 이런 용지에. A4 여기 보면은 이렇게 화면이 있어요. 위치도 자유롭게 정하고 뭐 이렇게 효과도 넣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막을 쓸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수기가. 근데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그렇게 볼펜이나 연필로 많이 써본 거는 이3 이후로 그렇죠 없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깜지 쓰는 이후로 처음인 것 같아요. 깜지 많이 썼는데. 근데 아무튼 요즘은 조금 바뀐 게 아이패드로 요즘은 써가지고 대박. 그럼 그 아이패드는 본인이 써야 돼? 그쵸 본인이 사는 거죠. 아. 지급은 절대 안 돼요. 각자가 이제 일을 개인의 편하게 살 하는 길을 찾은 거죠. 일해서 돈을 벌어서 일에 다시 투자하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조연출이 하는 일이 크게 편집, 자막 쓰기 이거 두 개만 해도 그렇게 힘든가요? 그 유튜브 요즘 많이 하시니까 아실 텐데 편집 진짜 오래 걸리고 이게 좀 차이점이 유튜브는 보통 이제 뭐 많아야 카메라 2대, 뭐 오디오 2개 정도지만 방송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라디오스타라고 하면은 오디오만 해도 벌써 한 7, 8개잖아요. 그리고 카메라도 한 7, 8개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다 봐야 돼요. 내가 받는 분량은 30분이지만 곱하기 6을 하면 되죠. 그래서 오래 걸릴 수밖에 없어요. 1인 방송이랑 이 방송국 편집이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 진짜. 저희가 복면가왕 했을 때는 끝장나지, 복면가왕은 카메라가 50대예요. 패널들 각자 한 명씩 있고 이제 일반인들 리액션 있고 이제 무대 하는 거 있고 대기실에도 있고 막 그거를 보면서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게 아까 자막팀을 이야기했지만 도와주는 다른 직업군이 FD랑 이제 CG팀. 그래서 FD는 이제 내부 FD랑 외부 FD가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없으면은 방송국이 안 돌아가요. 연출 바보들이죠. 그렇죠. 바보들. 아무것도 할 줄 몰라. 이분들이 진짜 어떻게 보면 손과 발이 되어주시는 네. 분인데 FD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FD가 뭐의 약자죠? TBC? 바보가 되셨네요. 바보 상자네. 바보입니다. 바보 상자네. FD가 플로어 디렉터. 플로어. 저기요. 프론트라니. 프론트 아니고. 그러니까 음. 무대나 이런 거에 이제 방송에 필요한 거를 다 보조해주는 사람들을 이제 FD라고 하고 정말 무대 현장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그리고 방송국 안에 내부에서 자료를 찾고 뭐 파일을 전달해주고 이런 정말 이분들이 없으면 안 되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은 가끔 막 상황에 딱 맞는 드라마 장면이 이렇게 자료화면처럼. 자료화면이 막 드립성으로 막 들어가고 아니면은 연예인이 새로 나왔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 소개하는 막 VCR이 막 나오면서 이 사람이 나왔던 드라마, 예능, 뭐 가수면은 음악 무대 이런 화면들이 막 나오잖아요. 이런 화면들을 찾아주는 사람이 이제 FD입니다. 저희가 이제 FD한테 요청을 해요. 카톡으로 누구의 어느 무슨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찾는 거 보면 구글보다 더 잘 찾아. 근데 그러니까. 보통 조연출이 한 10몇 명이 있는데 FD는 많아야 명밖에, 3명, 네. 4명이거든요. 그거를 각자 카톡방에 다 있어가지고 이거 찾아주세요, 이거 찾아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니까 진짜 힘든 거죠. 아 또 이제 CG 팀이 있는데 이제 조연출들이 이제 각자 편집한 부분에서 이 부분에선 이런 CG가 필요하겠다 하는 거를 이제 의뢰를 해요.
이것도 수기로 합니다. 여기 무슨 눈물로 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네모나게 그려서 눈물. 그래서 이렇게 여기 눈물이 이렇게 띠용 나오는 거죠. 손으로 막 해주세요. 정말 귀신같이 알아봐 주세요, 진짜. PD 조연출이 음. 아이디어를 내면 그거를 기술적으로 구현해 주시는 분들이 이제 CG팀. 자막팀이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물론 FD나 자막팀, CG팀이 가장 가려진 분들이고 그리고 촬영 팀들은 뭐 워낙 같이 뭐 동력하고 항상 힘든 게 보이니까 오디오 동시, 조명 이 정도 있고 뭐 드론? 요새는 드론도 있죠. 한 프로그램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수십 명에서 100명이 넘는 인원이 따라다닌다. 조연출 입장에서 이제 내부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뭐 연출들은 무엇을 하냐, 이제 작가들과 프로그램 기획을 하고 뭐 이번 주에 찍을 내용에 대해서 회의를 해서 촬영을 하고 그 촬영본 어떻게 편집할 것인지 회의를 하고 그거를 저희한테 오더를 내려주시죠. 그 총책임자. 사실은 총책. 약간 저는 대선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향성을 다 제시를 하고 끝까지 최종 책임을 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조연출이 만약 거지 같은 자막을 썼으면 그 연출이 잡아내야지. 이게 모든 뭐 회사도 그렇고 다른 기업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재용이 직접 반도체 만들진 않잖아요. 갤럭시 만들고 그런 것처럼. 그럼 또 아까 작가도 잠깐 나왔는데 작가분들이 그럼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뭐 주로 이제 연출분들과 회의실에 상주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섭외. 섭외 능력이 이제 작가의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섭외한 연예인들과 관계를 좀 좋게 해서 연예인들이 여러 명 있잖아요. 전담 작가들이 있어요. 한 명씩. 저희가 이제 조연출로 일하면서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연예인들과 친하냐? 누가 제일 예쁘냐? 누가 예쁘냐? 사실 뭐 또 모릅니다. 네. 볼 일이 없어요. 아까 말한 또 것처럼 몰라. 촬영장을 갈 일이 거의 없어. 우리에게는 그저 화면 속에 편집해야 될 존재들, 작가들이 이제 연예인들과 직접적으로 소통하고 전화도 자주 하고 전화하고 뭐 섭외하고 뭐 이러기 때문에 M본부 기준으로 조연출들은 연예인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다. 보통 이제 작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섭외라서 첫 번째로 있는 대장 작가님을 보통 저희 왕 작가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연예인이 계속 이런 예능에 나와. 그럼 보통 왕 작가님이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사람처럼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맞아. 작가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이제 그 우리가 제작진을 다 훑어본 거네요. 그렇죠. 이제 김태우 뒤에 사람이 있으니까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좀 이제 알아달라. 다른까지는 뭐 사실 뭐 크게 알아줄 필요는 없어. 알릴 필요가 없어요. 줄 필요는 없지만 거기가 중요한가요? 한번 뭐 아셔볼래요? 네, 뭐 이 정도죠. 이 정도. 있다. 이렇게 오늘 그 김태우 뒤에 사람 있어요? 있었답니까? 있습니다입니까? 김태호 뒤에 사람 있어요. 좀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본인의 그 미래를 투영하고 1화 김태우 뒤에 사람 있어요 라는 이 주제로 정말 한 프로그램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한 편의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다라는 걸 이야기해봤고요. 이게 또 이런 방송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이나 언론고시 준비하는 PD나 이런 쪽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참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영상 또 유익하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정말 이런 거 안 하는데. 네. 지금 서울에 집 사야 돼가지고 이걸로 지금 한탕 해먹으려고 성공해야 돼서 성공해야 돼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많은 관심과 사랑 보내주세요. 안녕.